이재명이요, 사고 난 그 시간대 내일을 향했어.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비행기가 폭파해가지고 국민들이 죽고 안 죽고 이런 걸 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제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방송 중에 가끔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저희 엄마를 잃고 난 뒤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죽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로 사고 수습에,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사고 수습에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서요. 정말 저들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말로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를 방송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웬만하면 무안 참사 영상이나 사진을 잘 안 쓸 생각입니다. 그냥 그 사진을 보는 것도 우리가 집단 정말 우울증 트라우마에 걸릴까 걱정이 되고 또 그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오늘 사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안공항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저기에 공항이 왜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첫 비행기를 띄우면서 국제선을 띄우면서도 우려가 많았던 비행 노선이었고 공항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 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어쩌면 이것이 진짜로 인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많은 댓글 중에 정말 공감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도 탄핵시킬 것이냐? 맞습니다. 탄핵 병이 걸리더니 이번에는 원인이 새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여기에 이 슬픔을 대신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오늘 국민저항권도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과연, 제가 조금 가벼운 표현 쓸게요. 얼척없는, 어이없는 그들이 체포영장 청구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그래도 고인들에게 물론 가족의 아픔을 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좀 차분하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이신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이 내용 국민저항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송 계속 내용 보면서 되게 좀 속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 하나 해보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30.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해도요. 정확하게 내용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5.8%, 이주세 지지율 격차가 11.5%가 좁혀졌습니다. 자, 리얼미터 자료인데요. 정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물잔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따르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희망적이냐 아니면 불안하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26.7포인트나 차이가 났었는데 15.2%로 줄어들었어요. 네. 아직도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한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2대1 정도 되는데 이런 점은 좀 더 경계를 하면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30.6%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당 지지율이 거의 5%까지 갔었습니다. 5%예요. 당 지지율이 5%까지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정 변호사님? 4%. 아, 4%였습니까? 예. 여러분 당 지지율이 4, 5% 정도 가고 탄핵이 되고 했던 것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아,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든 생각이요. 과연 저들이 정말 여기에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급하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요. 바로 무안공항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다가 갑자기 무안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안공항은 역사는 어땠으며 갑자기 국제선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누구시지?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저 기사 하나 나왔었죠. 바로 이재명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뻘짓을 했던 페이스북 기사였는데요. 갑자기 제가 왜 그 번호가 순간 안 보이죠? 이재명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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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이재명이요. 바로 그 사고 난 그 시간대 내일을 향했어.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증거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제가 보내드렸던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거 말고요.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이재명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글 쓴 지 4분 만에 캡처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 보내줬어요. 사고 나고 4분 뒤에, 그러니까 이 글이 써지고 4분 뒤에 바로 저한테 캡처를 해두는데요. 그래서 밑에 댓글 보여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133명. 자, 이렇게 댓글을 쓰고 글 내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글이 내려갔지만 결국 아까 그 기사 보여주세요. 이번 기사.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재명 내일을 향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 글 쓴 거요. 그래요. 지금 뭐 이재명은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뭐 비행기가 갑자기 폭파해가지고 180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고 안 죽고 이런 걸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떡해서든지 간에 빨리 대선판이 열려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온 국민이 슬퍼하고 놀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죠? 무슨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썬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근데 무슨 말이에요, 저게? 여러분, 저 말 이해 가세요? 저는 이재명이 쓴 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그 페북 캡처한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4분 지나서 제가 캡처한 거. 저기 보세요. 지금 4분 지나서 캡처한 거 맞습니다. 부치, 썬댄스. 아니,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도 안 가요.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강도단,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해서 은행 강도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부치라는 사람이랑 썬댄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은행 강도를 해서 그 볼리비아로 도망간 내용을 다룬 코미디 영화가 있대요. 근데 저걸 그 왜 쓴 제목이 거예요? 내일을 향해 쏴라인데, 네. 그걸 이제 쏴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국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쏴라. 그래서 쏴라 그랬는데 유는 한이에요. 자, 유는 윤석열 대통령 네. 같죠? 한은 누굴까요? 저 한동훈이 아마 저거 보면 열이 팍 오를 것 저 같은데. 한덕수인가요? 한동훈이라고 한가 아니면은 뭐 또 우리 한덕수 같은데요? 한총리일 수도 있는 거죠. 아, 한동훈일까요? 한덕수일까요? 한총리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죠.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 한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4분 만에 저기 좋아요 한번 보세요. 좋아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134개나 돼요. 저게 뭐가 좋아요? 그거는 좌파들이 저렇게 미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페북에 우리 쪽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댓글을 씁니다. 네. 자, 이재명 똥오줌도 제가 안 읽을게요. 아무튼 네. 저렇게 하는데요. 자, 아까 스타벅스
캡처한 거 보여주세요. 확대해주세요. 스타벅스에 갔더니요. 네. 이렇게 써서 부른대요. 이게 스타벅스에 가면요. 네. 자기 아이디를 적어서 거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네. 근데 저기 네네. A69, A70은요. 이름을 안 적은 사람 거예요. 네네. 그냥 69번, 70번 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니님, 지인님 하면 가서 봤는데요. 네. 세상에 저렇게 엉뚱한 이름이 적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어디서 저런 일이 벌어졌나요? 스타벅스요.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요? 저거는 어느 지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요. 저렇게 하는 인증샷을 보낸대요. 이재명 간첩님 하고 부르면 커피를 받아가는 거래요. 네, 이재명 간첩님 하면요. 그 다음 하면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요. 이게 이렇게 이재명 간첩님이라고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렇게 가명을 쓰는 거네요. 네, 스타벅스에 가서 네네. 이재명 간첩님이라고 스타벅스에서 아이디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대요. 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이재명의 페북에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맞대응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들한테 다 배운 거죠. 뭐. 배웠어요. 네. 어떠세요? 네. 우리 우파가 시작은 잘 못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또 응용력과 네. 실천력은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이재명이 쓴 페북에 가서 우리 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대단한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이재명 쓴 거 맞나요? 글 내려! 장난치지 말고. 응? 한심하다 진짜. 지금 비행기 추락 발생했는데 이런 글을 올리다니. 아이고. 네, 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내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저거. 그래서 뭐 몇 네. 분 만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이번 기사 다시 볼까요? 그래도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내일을 향해서 공감 능력 제로다. 그런데 저 옆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페북을 썼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페북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 한 말씀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이게 모렴치예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좌파들은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무 글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말이야 탄핵 소추당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도 남을 자들이 좌파들인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 글을 쓴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쓴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도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재명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수준차가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댓글이 지금 달리는데요. 우리 우파가 학습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고요. 스타벅스에서 저렇게 하는 줄 전 잘 몰랐었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잘 안 가기도 하지만 뭐 굳이 회원 가입까지 안 했는데 맞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자기 아이디를 이름을 쓴 뒤에 거기 가서 불리도록 요즘은요. 가서 일부러 스타벅스를 돌면서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사실은 광주 스타벅스에서 저걸 하고 오셨대요. 광주 스타벅스에서. 그분은 뭐였어요? 찌재명이요.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니재명, 와. 간첩재명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당당하게 커피 받아서 걸어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이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정말로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도 저걸 보고 혹시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소한 복수일지 모르겠지만요. 자기네들은 더 하잖아요. 이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요, 멸공 아이디 인사하면 제가 봤어요. 옆에서, 멸공님 하니까 가서 커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대단하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디를 만들 때, 진짜 제가 자유대한민국 만드신 분도 봤었는데, 좋은 닉네임이죠. 만드는 거 정말 멋집니다.